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산 NCC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공장을 돌리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12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이 돌아가니 이제 실적도 이제 좋아지겠죠.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스프레드도 좋아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기서도 이제 M&A를 언급을 했는데 과연 M&A를 한다면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 지금은 회사를 보는 밸류 자체가 좀 낮습니다. 순수 화학 케미칼 업체들은 그러니까 화학 소재 기업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순수 화학만 하는 업체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처럼 화학 소재도 만들지만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수소 같은 그런 것도 같이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을 보면 밸류에이션이 참 크게 차이가 납니다. 마치 현대자동차가 그냥 자동차일 때와 이 아이폰과 같이 협력하여 전기자동차를 내놓으면 이 밸류가 틀려지는 것처럼 화학 기업들도 밸류가 서로 틀린데요. 일반적인 순수 화학 업체들 평균적인 밸류는 요거는 이제 2021년 포워딩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1년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6배 정도 됩니다. 예, 효성화학이 제일 낮고요. 애경휴화도 낮고 효성 TNC 스판을 만드는 효성 TNC도 상당히 낮습니다. 효성 쪽은 주로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호석유가 주가가 비록 올랐지만 워낙에 실적이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 PER 자체가 좀 낮은 편이고 대한유화가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대한유화가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PER이 7배밖에 안 됩니다. 롯데케미칼은 주가는 많이 안 올랐는데 실적이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PER이 조금 그나마 높은 편에 들어가는데 평균은 이제 6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기 순수화학 업체들이 배터리라든가 태양광 수소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평균 PER을 한 20배 정도 주는 거죠. 최근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전기차로 크게 진출한다 그러면 PER이 테슬라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러니까 자동차도 보면 테슬라가 아닌 자동차와의 밸류에이션이 극명하게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학도 좀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롯데케미칼이 그 회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작년부터 M&A 팀을 출범을 했고 올해 대표이사가 누구냐 하면 이분이 신사업 추진을 하기에 적임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뉴스인데요. 이 롯데케미칼의 현재 지금 사장인 김교현 이분은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분이 잘하는 게 신사업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 뉴스를 좀 읽어보면 이런 예전부터 미래의 성장 산업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잘하셔서 작년에 사실 안 좋았잖아요. 실적도 안 좋고 롯데케미칼은 거기에다가 화재까지 발생해서 대표이사가 바뀌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신사업을 잘하는 적임자로 찍혀서 낙점되어서 다시 한번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분리막, 전기차 배터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롯데케미칼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쪽으로 간다면 PER을 지금처럼 7배를 받을 게 아니라 LG화학이나 SKC처럼 30배 여기까지는 못 가겠지만 물론 얘네들은 이미 예전부터 했던 애들이고 롯데케미칼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못 받겠지만 현대차 주가 급등하는 것처럼 롯데케미칼도 상당 부분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PER이 싸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화학 업체 중에서
괜찮지 않을까. 물론 저는 화학업체를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대한유화, 금호석유, 효성, 애경유화, 효성화학 전부 다 좋게 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너무 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순수 화학업체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같은 스프레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예, 물론 유가가 올라가지 않아야 되겠죠. 유가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아마 스프레드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이 최종 제품의 수요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호황이기 때문에 마진도 좀 크다. 그래서 이렇게 난다면 2016년도에 화학 업체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이클이 이제 시작할 때였었죠.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3년간 올랐는데 어, 지금 이제 2020년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고 2021년 2년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처럼 실적이 최고로 찍힌다 그러면 PER이 한 보통 한 10배까지 받았었으니까 이런 순수 화학 업체들도 PER이 한 10배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효성화학으로 보면 뭐 지금 업사이드가 2배고 애경유화 같은 경우도 뭐 2배가 될 수 있고요. 예, 롯데케미칼은 M&A를 못 안 하더라도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